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뽀개기 네 번째 챕터의 세 번째 주제로 물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은요,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물키는 것이 실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또는 실험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한 소금물을요, 물로 희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들은 물킴이란 단어와 희석이란 단어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농도를 낮추는 걸 의미합니다. 자, 화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다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험적으로 자주 나오는 물킴 계산을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킴, 즉 희석의 핵심은요, 용매를 추가함으로써 용질의 용액 속 농도는 줄이고 전체 부피는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매만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볼게요. 물킴이나 또는 희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험적 과정에서는요, 용질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1몰의 NaCl 50ml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 50ml를 추가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NaCl의 용액 속 농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 용액 속에 NaCl의 양, 다시 말하면 몰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몰 농도는 어떻게 정했죠? 자, 이 몰 농도는요, 바로 몰 퍼 리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몰은요, 용질의 몰수이고요. 분모에 있는 리터는요, 용액, 즉 용매와 용질을 합한 용액 전체의 부피입니다. 자, 그럼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 이 값이 이제 용액의 몰농도 M, 대문자 M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용질의 몰수는 용액의 농도, 다시 말하면 몰농도입니다. 곱하기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간단히 검토를 해보면 용액의 농도인 몰 농도는요, 사실은 몰 퍼 리터로 쓸 수 있다고 했고, 용액의 부피는 리터니까 곱하면 단위가 몰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희석 과정에서는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용질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물킴, 다시 말하면 희석 전에 용질의 몰수는 물킴 후 용질의 몰수와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은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걸 식으로 쓰면요, 물킴 전의 용질의 몰수를 M1, V1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M1은 물킴 전의 용액의 몰농도고 그 용액의 부피가 V1입니다. 자, 그리고 물킨 이후에 몰농도를 M2라고 하고 그때의 부피를 V2라고 해서 이 둘을 곱하면 역시 물킨 이후에 용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즉 M1, V1은 M2, V2가 같다라는 거죠. 자, 이 간단한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킴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식, 자, 이 정도 학습에서 물킴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서 희석을 시킨다고 하면요, 조금 더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근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2.00몰 농도의 HCl 용액이 있고, 자, 25.0ml를
자, 이 용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물로 물켜서 총 부피를 100ml로 만들면 최종 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용매만 추가하고 있습니다. 용매만 추가하고 있죠? 따라서 용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2.00몰 농도 HCl 25ml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가 나오죠. 어떻게 구성하면 되죠? 2.00몰 곱하기 25.0ml입니다. 사실은 밀리리터를 이제 리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ml 1리터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사실 여기에 있는 몰 농도는 단위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몰 퍼 리터로 쓸 수 있으니까 단위를 한번 삭제해 봅시다. 리터, 리터, 밀리리터, 밀리터, 몰만 남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계산값이 0.050 몰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몰 농도 HCl 용액 25ml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0.050 몰의 HCl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부피 플라스크가 있어요. 자,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지 말고 비커라고 하겠습니다. 자, 비커가 있는데 여기에 2.00몰 농도의 HCl 25ml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0.050몰의 HCl, 다시 말하면 용질이죠. 용질이 이만큼이 들어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희석시켜서 물을 좀 더 추가해서 부피를 100ml짜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부피 플라스크 100ml짜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눈금까지 채우면 100.0ml가 된다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용액을 여기다 추가했어요. 처음에 이 몰 농도의 HCl 용액이 있죠. 이 용액을 25ml니까 대략 이 정도 채웠다고 합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2.00몰 농도의 HCl 25.0ml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로 물을 넣는 겁니다. 어디까지? 100ml까지 채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워진 마지막 용액, 최종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종 용액의 부피가 얼마죠? 100ml를 채웠잖아요. 이게 바로 최종 용액 부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0.100리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걸 뭘로 나눠요? 0.050몰을 이 부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 용액 안에 지금 용질이 얼마 들어있어요? 0.050몰의 HCl이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0.050몰 HCl, 용질의 몰수입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추가해서, 그러니까 물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의 부피가 0.100리터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0.500 몰농도가 됩니다. 자, 한번 검토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 결국엔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에 농도가 진한 용액이 있었어요. HCl 2몰 농도짜리 용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물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용액의 부피를 100ml로 만들었더니 그 용액의 몰 농도가 어떻게 됐어요? 2몰 농도에서 0.500몰 농도로 농도가 낮아졌죠. 희석되었죠. 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또 두 번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연습은요, 여러분들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본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1몰 농도의 NaOH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이런 통이 보통은 한 18리터 정도 해당하는 그러한 통인데요. 이 용액, 이러한 그 컨테이너 안에 1.00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일부를 끄집어내서 뭘 만들어요? 0.100몰 농도의 NaOH 용액 500ml를 만들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500ml 부피 플라스크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면 될까요? 자, 이 문제도요, 앞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래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원래 용액 속 용질 몰수와 뭐랑 같아요? 희석시켜 만든 용액 안에 용질의 몰수는 같아야 됩니다. 맞죠?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용액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NaOH.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용액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강조하자면 0.100 몰롱도의 NaOH 얼마 만들어요? 500ml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NaOH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 되죠? 몰롱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잖아요. 부피를 리터 단위로 바꿔서 풀면 되죠. 제가 암산으로 바로 풀겠습니다. 0.050 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기 주어져 있는 1몰롱도의 NaOH 용액에서 일부를 끄집어낼 겁니다. 일부를 끄집어낼 건데 이 끄집어낸 NaOH 용액 안에 NaOH 용질은 총 0.050몰이 들어있게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려면 얼마만큼의 부피가 필요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부피를 끄집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퀘스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액의 농도는 1.00몰롱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되는 용액의 부피는 잘 몰라요. 얘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용질의 몰수 0.050몰이 나와야 합니다. 맞죠? 식으로 쓰면 1.00몰롱도 곱하기 V리터는 0.050몰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부피는 얼마가 되나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암산하세요. 암산하면 50.0ml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자, 50.0ml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계산해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0ml를 끄집어냈어요. 이 용액의 농도는 1.00몰롱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는 어떻단 소리예요? 몰수는 1.00몰롱도 곱하기 50ml를 부피로 리터로 바꾸면 0.050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050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만들어야 되는 희석된 용액 안에 들어 있어야만 하는 NaOH의 용질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걸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피 플라스크에 채웁니다. 얼마만큼? 50ml만큼 채운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용액에서 여러분들 여기로 가서 50ml를 채우면 이 안에 얼마만큼의 NaOH가 들어있어요? 0.050몰수만큼의 NaOH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물을 서서히 채워서 어디까지 채워요? 물을 채웁니다. 500ml까지. 그러면 전체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희석 이후에 전체 용액 부피는 500ml가 되고요. 맞죠? 이 안에 들어있는 NaOH 몰수는 어떻게 되죠? 여전히 0.050몰입니다. 0.050몰입니다. 됐죠? 그럼 몰롱도 계산해 볼까요? 0.050 몰롱도를 뭐로 나네요? 500ml니까 0.5리터로 500리터라고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0.100 몰롱도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용액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직접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진정 물킴 또는 희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험을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보면요, 간단한 공식을 하나 이용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M1V1은 M2V2다. 자, 이 간단한 식을 이용하는데요.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개념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원래 용액에 있었던 용질의 몰수는, 즉 M1V1이죠. 원래 용액에 들어있었던 용질의 몰수는 M1V1이라고 했을 때 희석시켜 만든 용액의 용질의 몰수랑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희석시켜 만든 용액의 몰농도와 부피의 곱과 같아야 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장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앞서 영상들까지 포함해서 3개의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복습을 하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물, 수용액, 용매, 용질 이러한 개념을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농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백분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몰농도다. 그 다음에 몰랄 농도도 배웠는데 몰랄 농도와 물 농도의 그 차이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오늘 배운 영상에서 바로 물킴 또는 희석이라고 하는 용액의 농도를 낮추는 과정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다음 영상부터는요, 수용액에서 대표적인 화학 반응 3가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